오늘도 질문 하나 답변을 드리려고 하는데 댓글로 뭔가를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이에요. 그래서 글을 또 읽다 보면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운동은 무조건 몸으로 아니면 이렇게 얼굴로 말씀으로 드려야 이해가 좀 되시니까. 자, 그러면 설명을 한번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문제냐 하면, 일단은 20년째 같은 기록을 유지 중이다 라는 거 너무 대단하시고요. 제가 이제 항상 달리기 설명을 드릴 때 줄넘기 하듯이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줄넘기 하는 정도의 힘만 가지고 달려도 좋은 기록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러면 이분은, 그러면 기록 향상을 하려면 줄넘기를 많이 하면 좋으냐? 여기에 대한 답은 아니다 입니다. 줄넘기는 제가 그냥 예를 들어 드린 거예요. 실제로 저는 줄넘기를 싫어합니다. 제자리에서 여러 번 뛰면 어지럽고 지루하고, 일단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냥 연습 삼아 어쩌다 정말 뭐 달리기 할 상황이 아닌데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가끔 하지만, 이걸 달리기를 잘하기 위해서 줄넘기를 많이 한다,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달리기는 달리기를 해야 늡니다. 그건 꼭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줄넘기 그러니까 줄넘기를 예로 든 거는 그 정도 힘만 가지고도 달리기를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려고 예를 든 거니까 거기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이분이 20년째 기록이 제자리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분이 느린 기록이 아니에요. 10km 42분, 하프 1시간 35분. 근데 이게 20년째 똑같대요. 그러면 상도 무지하게 받으셨을 것 같고, 왜냐하면 20년 동안 연령이 계속 바뀌니까. 그쵸? 근데 20년 전 기록하고 지금 기록하고 같다 그럼 지금 나이가 뭐 40대 후반이나 50대 이상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나이대에서는 계속 상위권 주자 아닌가요? 50대에 하프를 1시간 35분에서 40분 뛰면 입상권 같은데? 입상권이 아니라도 굉장히 빠른 기록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빨리 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본인이 스스로 알고 있는 내용을 짚어주셨어요. 발목에 힘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발목에 힘을 더 주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장거리 달리기를 하고 마라톤을 하는데 발목을 자꾸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그거 정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동호인 마라톤 분들이 종아리가 이렇게 굵은가? 발목은 절대 힘을 주시면 안 돼요. 제가 마라톤을 처음 배울 때 가장 많이 지적을 받았던 부분이 그 발목에 힘을 주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발목에 힘을 준다는 거는 종아리에 힘을 준다는 거고, 종아리에 힘을 준다는 거는 땅을 착지하고 자꾸 이렇게 밀려고 이렇게 발바닥을 찬다는 거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미는 땅을 차고 창을 미는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발목 운동도 하고 하잖아요. 점프도 하고, 이걸 어깨를 메고 또 점프도 하시고 하고,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힘을 더 빼야 돼요. 최대한 힘을 빼서 발이 지면에서 떨어지는 순간까지 이게 최대한 많이 이렇게 들지 말고 뒤꿈치가 최대한 오래 땅에 붙어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것도 일부러 뭔가를 힘을 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을 빼면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붙어 있게 발목에 힘을 빼야 됩니다. 더 빼야 돼요. 발목에 힘을 빼야 그 위에 관절들이 내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맞춰 갈 수 있거든요. 발목이 강하게 막 힘주고 버티고 있으면 그 위에 근육들이나 관절들이 더 부담을 받아서 제자리를 못 찾아요. 자연스러운 자리를 못 찾아요. 그래서 달리기가 안 늡니다. 내 기록을 단축시키려고 자꾸 힘력을 키우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말로 빠른 기록, 좀 좋은 기록으로 달리시는, 그러니까 10km 37분, 하프 1시간 30분 이내 이렇게 달리시기 전까지는 발목에 힘을 절대 주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마라톤 장거리 달리기를 처음 배울 때 어떤 연습을 받았냐면, 어떤 훈련을 받았냐면, 제가 이제 이분하고 똑같이 자꾸 이렇게 킥을 세게 하려고 종아리 힘주고 발끝을 이렇게 자꾸 땅을 찬 모양이죠. 그러니까 저를 가르치던 분이, 그때 겨울이었는데 새벽에 이제 눈이 내린 눈밭에서 저를 달리기를 시켰어요. 조깅을 눈밭에서 그 형 따라서 계속 달리기를 시켜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자꾸 속도가 올라가면 제지시키고,
속도가 올라가면 제지시키고, 그리고 계속 힘 빼라고, 발목에 힘 빼라고. 저는 뺐거든요. 저는 있는 대로 힘을 다 빼고 달리고 있는데 그래도 계속 빼래, 자꾸 빼래. 그래서 아니 왜 자꾸 발목에 힘을 뺐는데 빼라고 하냐, 안 뺐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냐, 발을 제가 달릴 때마다 눈이 자꾸 파이는 거야, 눈길이. 아니면 얼음길이면 제가 이렇게 자꾸 미끄러지는 거야. 달리기 하다가 그 얼음판이나 미끄러운 길에서 달리면은 끄트머리 이렇게 밀리잖아요, 미끄러지잖아요. 그러기에 잘못됐다는 거야. 그렇게 되지 않고 땅을 달리듯이 잘 밟고 달릴 수 있어야 그게 힘을 뺀 겁니다. 자, 그럼 저는 겨울이라서 눈길에서 그렇게 연습을 잘 했는데, 여름, 지금 이제 어떻게, 어디서 연습을 하냐? 학교 운동장 가시면 됩니다. 학교 운동장, 아직도 흙으로 된 운동장, 뭐 아니면 꼭 학교가 아니라도 어디든 흙으로 된 운동장, 특히 좀 잘 미끄러지는 흙으로 된 운동장일수록 도움이 돼요. 그런 곳에 가셔서 조깅을 하세요. 달리기를 하세요. 안 미끄러지게, 찍찍찍 키게, 마지막에 이렇게 미끄러지는 게 없이 끝까지 스무스하게 땅을 밀고 달리기가 자연스럽게, 내가 일부러 신경 쓰고 달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달릴 수 있을 때까지 매일매일 거기서 연습을 한 5분 이상 10분 정도 하시면 돼요. 그게 습관이 되고 어느 순간 그냥 매일 하다 보면 그게 안 미끄러지는 시간이 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된 거야. 그러면 또 그렇게 연습을 해서 그게 되면 그 다음에 아스팔트나 트랙에 가서 달리시면 오히려 킥이 더 세집니다. 우리가 운동을 설명을 할 때 몸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설명이나 뭔가 영상을 보고 자기가 머리로 이해해서 몸으로 하는 게 생각과 똑같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이게 허들 있잖아요, 110m 허들. 그거를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학생들 가르칠 때 허들을 넘자마자 빨리 디뎌라, 땅을 빨리 넘자마자 빨리 디뎌라 라고 얘기하는데도 많은 학생들이 그걸 멀리 이렇게 넘어가려고 그래. 뭐 몇 발에 하든 넘어가면 되지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3보에 가는 거잖아요. 허들 넘어서 이거 빼고 하나 둘 셋 점프, 하나 둘 셋 점프, 이렇게 돼야 속도가 빠른 건데, 그러려면 허들 넘자마자 빨리 디뎌야 내 추진력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이제 알겠다 그러고 시키면 또 멀리 디뎌. 그쵸? 멀리 디뎌야 멀리 날아가고, 그래야 거리가 줄어드니까 내가 3보에 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하고 달라. 이론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아니죠. 이론하고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내 실제로 나오는 내 몸으로 하는 건 좀 달라요. 체육이 좀 그런 게 많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된 퍼포먼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높이 뛰기도 그렇고 멀리 뛰기도 그렇고. 그게 내 힘으로 뛰는 게 아니거든요. 딱 내 골격의 균형으로 땅 치면은 그 반발력이 생겨서 높이 뛰고 멀리 뛰고, 또 수영에서 스타트도 그렇잖아. 수영 제자리에서 스타트 할 때 이걸 내가 허벅지 힘으로 쭉 뻗어서 멀리 뛰려고 하면 뭐 그렇게 해도 멀리 가긴 하지만 선수들이 하는 스타트는 그게 아니거든요. 숙여서 요 힘이에요. 이 힘이 아니고 수영의 스타트는 이 엉덩이를 빨리 채야 이게 훅 넘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야. 나는 이렇게 뛰어야 멀리 갈 것 같으니까 이거 연습이 잘 안 돼요. 실제로 그 위에 스타트 딱에 올라가서 이 자세를 잡고 이 엉덩이 드는 연습, 이렇게 잘 안 돼. 이렇게 하면 막 넘어갈 것 같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걸 연습을 해야 내 생각 이상으로 멀리 날아가게 되거든요, 스타트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달리기도 내 착지 지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속도가 확 죽고 더 나가고 이게 있거든. 그러니까 발목에 힘을 줘야 멀리 빨리 갈 것 같은데 오히려 발목에 힘을 빼야, 더 많이 빼야 달기가 잘 됩니다. 제 말 믿어보시고 계속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믿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갑자기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가지고 좀 웃음이 나는데,
그 잘 미끄러지는 곳에서 달리기를 많이 하시다가 안 미끄러지는 곳에 가서 뛰어보면 잘 달리기가 될 거예요. 그걸 한번 해보면 그런 경험이 쌓이면 아 이게 맞구나 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발목에 힘을 몇 배 하는지 그걸 해봐야 이제 알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발목이 약해서가 아니라 약한 게 도움이 돼요. 오히려 힘을 주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힘을 빼면 케이던스가 170 이하로 떨어져서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힘을 빼면은, 그러니까 어떤 게 힘을 빼는 것이냐. 제가 이제 줄넘기를 든 게, 제가 이제 줄넘기를 예를 든 이유가 우리가 딱 줄넘기를 하면 이게 딱 떠 있는 상태에서도 힘 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딱 착지 않은 그 순간에만 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달리기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해서 제가 예를 든 거고, 그 힘을 빼면은 170 이하로 줄어든다. 그 케이던스 자체는, 피치 자체는 힘을 주고 안 주고의 차이가 있으면 안 돼요. 힘을 주든 안 주든 일정해야 됩니다. 내가 속도가 빨라도 느려도 일정해야 돼요. 그리고 170 자체가 느린 게 아니에요. 170이면 뭐 괜찮습니다. 180 어떤 어디 보면은 180 이상으로 달려야 뭐 제일 좋은 것이다, 아니면 200으로 달려야 좋은 것이다, 그런 건 없습니다. 사람 체격이나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걸 자기만의 적정한 숫자를 찾는 게 매일매일의 연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조깅을 할 때도 170, 빨리 갈 때도 170,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힘을 주면 빨라지고 힘을 빼면은 느려지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분은 이제 그러니까 빨리 갈 때는 힘을 지나치게 주는 거지. 그러니까 힘을 빼면 늘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빨리 뛰고 싶어도 이 힘 빼고 천천히 달리던 이 상태에서 이 킥만 조금씩 세게 킥하는 순간에만 약간 힘을 줘서 빨라지는 거지, 이걸 힘을 줘서 이게 빨라지면 속도가 빨라지고, 이건 달리기가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죠? 느리건 빠르건 속도는, 다리가 움직이는 속도는 일정해야 된다. 자, 이걸 아직 잘 모르셨던 것 같고,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되셨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분명히 이분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을 잘 실천해서 연습을 하시면 20년째 제자리인 기록이 아주 대폭 좋아질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몰입이 돼가지고 막 설명을 하다 보면 숨이 차요. 말하는데도 숨이 차고. 어쨌든 계속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의 답변을 바라는 질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저는 또 신나게 영상을 찍을 수 있어서 또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어떻게 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또 다른 분들도 이런 식으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을 찍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비가 곧 올 것 같은 이런 우중충한 좋은 일요일 날씨 일요일 저녁 좋은 시간 되시고, 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